흔히들 성공을 말하지만 성공은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가정을 깨고 또 안정된 생활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진정한 성공이란, 그리고 후회 없는 성공이란, 또 행복한 성공이란,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이란, 본인이 꿈꾸는 좋은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린다고 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그런 100%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100% 다 할 것 같이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70%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 100%를 모두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차라리 짜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그때는 그 갖춘 것이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짜증나요, 그때는. 그래서 어딘가 30% 정도는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성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공이 현실에 나타나야 합니다. 현실로 된 것만이 성공이에요. 현실로 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잘 될 것 같다. 내가 이번에 장관이 될 것 같다. 아직 행복 아니에요.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진짜로 현실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그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현실입니다. 현실. 이 마음속에 그린 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꿈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반드시 그 꿈이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성공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마음의 즐거움을 따라 움직입니다. 현실이야 어찌 되건 마음만 즐거우면 일단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는 것이며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거예요. 일단 마시고 즐거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몸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는 것이며 또 해서는 안 될 도둑질도 교묘하게 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마음의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코스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잘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관을 했던 사람, 이름은 요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이름을 말하면 좋지 않은 그런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그 사람 이름은 망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망국이. 일본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아예 몰라요. 다마네기라고 그럽니다. 까도 또 나온다 이거죠.
그 사람은 이상하게 교묘하게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도 전혀 얼굴에는 잘못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현실을 모르고 몸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마시는 것과 똑같이 만족의 대가를 위해서, 그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가 장관직을 그만뒀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망국이 외에도 패국이 또 있고 또 매국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뿌리가 전부 다 뽑혀 나가야만 됩니다. 2년 전부터 내가 말했어요. 서울역에서 태극기 들고 다녀야 소용없다고. 핵심을 찾아가라고. 요즘은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추운 날 청와대 앞에서 맨땅에서 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로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 건지 이제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장관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별별 비리를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사는 패턴이 다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급은 높아요.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별 교묘한 비리를 다 저질렀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사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생활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위해 노력하는 코스를 거스름길이라고 합니다. 거스름길 잊지 마세요. 진짜 행복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는 노력은 거스름길입니다. 이 거스름길은 사전에 나와 있는 정식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와 있어요. 사전에 나와 있는 정식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현실을 위해 마음을 거슬러 간다는 뜻에서 내가 만든 단어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하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거스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위해서 마음을 거슬러 간다는 뜻에서 내가 만든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거슬러 현실로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거스름길은 마음을 거슬러 현실로 간다는 실패 없는 성공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법을 하려면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찾아서 하면 망국이처럼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면서도 본인은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별 유치한 죄를 다 저지르면서 본인은 죄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무슨 사회주의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 사람들 같아요. 그 인간은 자본주의의 대가입니다. 벌써 장관직도 내놓자마자 얼른 자기가 다니던 대학교에 복직을 했어요. 아주 그냥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자본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 같고 우리 그냥 일반 백성들이 우리들이
사회주의 같아요. 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냐, 저 사람이 사회주의냐. 예. 아주 자본주의의 대가들입니다. 돈 뽑아먹는 데는 귀신 같은 인재들이에요. 이 처음 거스름길을 들으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책임감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현실로, 그 성취감은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보다 몇십 배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스름길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면 그 행복은 여러분들이 만족을 위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행복은 그때 그 기분이지만, 그래서 그 기분이 지나가 버리면 없어진 거죠. 그러나 거스름길의 성취감은 항상 존재하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예, 항상 그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만족은 그때 그 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이 거스름길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행복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행복은 마음의 만족보다 몇십 배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즐거움을, 이 거스름길과 같은 그런 즐거움, 현실에 만족하는 즐거움을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저 사람은 그것을 도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락, 길도자의 즐거울 낙자 도락입니다. 여기서 도락은 거스름길을 깨달아 스스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거스름길을 깨달아서, 이렇게 거스름길을 통해서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하는 거스름길을 깨달아 스스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락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이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파나소닉은 잘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는 내셔널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직업도 있고 또 살 집도 있으며, 남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승용차도 있고, 또 내야 할 회비나 기타 모든 공과금을 미루지 않으며 최소한 사는 데 필요한 것 모두를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스름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이가 뭐 40 먹고 50 먹고 그러면 어른인 것 같지만 어른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아보세요. 사람은 수준이, 정신 연령이 13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망국이 같은 그 친구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하는 짓 봐요. 그게 애죠, 그게. 예. 어른 아니에요, 그것도. 그 위에 대가리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뭐가 그러면 어른이고 어른다운 짓이 뭐냐? 스스로 자기 인생 정도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래야 돼요. 예. 세금도 낼 거는 당당히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어떻게든지 안 내고 어떻게든지 그걸 뒤로 끙끙 쳐먹으려고 그러고, 또 어디 회비 낼 것도 제대로 내고, 그 안 내고 살지 말고 그런 걸 제대로 다 갖추면서 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자기 그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반대로 되는 대로 살고
또 하루하루를 즐거움을 쫓아 살며 또 빚도 많고 또 낼 것도 미루며 산다면 그 사람은 거스름길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게 거스름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현실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걸 다 해결하면서 가지. 근데 현실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마음을 쫓아 사는 사람은 거스름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거스름길은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스름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스름길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은 잘 벌어요. 노래를 불러서 잘 부르는데 잘 불러다가 또 갑자기 누구 돈 빌려줬다고 해서 또 갑자기 쫄딱 망했다가, 그런 사람들은 돈은 벌었는지 몰라도 거스름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스름길을 비로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정신연령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스름길을 모르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삶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거스름길은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감이 그 밑에 깔려있는 행복입니다. 거스름길은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감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마음은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이 도락, 이 거스름길을 통해서 얻은 행복, 도락은 책임감을 통해 성취한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행복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 거스름길을 걸은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행복이에요. 현실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스름길을 모르는 사람은 현실은 살아있어. 근데 현실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행복보다 도락은 몇십 배 더 크게 행복한 것입니다. 즐거움은 한순간이지만 도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원한 행복, 즉 영원한 즐거움, 도락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즐거움과 도락은 같은 행복이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거스름길을 아는 사람은 일반인들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거스름길을 걷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은 다 운이 좋은 사람들인 줄만 알고 있어요. 재수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스름길을 걸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 이유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내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마음이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에고와 즉 자아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해서 그걸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아, 즉 에고와 또 하나는 기감. 기감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기감을 통해서 느끼고 또 반응하며 행동하는 영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에고가 작용하게끔 계산하는 머리를 자의식이라 하며, 즉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자의식이에요. 그 자의식이 계산을 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머리를 자의식이라 하며 영혼에 각인된 대로 행동을 해서 그것을 완수하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고, 즉 자기가 보고 들은 걸 통해서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자의식으로 사는 게 일반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거스름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영혼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각인시켜서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을 해서 그것을 사이파워를 통해서 현실에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영혼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거스름길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기분 좋게, 자의식에 기분 좋게 사는 사람은 바로 에고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각인된 대로 행동할 뿐 생각이 없어서 우리는 영혼의 작용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무의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납득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스름길은 곧 이 무의식인 영혼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스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터득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걸 모두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계산을 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고는 다 계산하죠. 뭐 조그만 것도 이거 내가 손해보니 네가 손해보니,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대대 그거 가지고 신경 쓰고 살죠. 그리고 에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며 또 손해는 없는지 항상 불안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에고는 뚜렷하지 않죠. 영혼은 각인시킨 대로 되니까 뚜렷하게 믿는 바가 있는데, 이 자의식은 믿을 수가 없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면 이상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불안 안 하고 살 수 있느냐고 말을 해요. 또 이 에고는 핵심을 직접 말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에고는 뭔가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자꾸 창피해하고 뭔가 괜히 뚜렷하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핵심을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직접 나타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니까 답도 역시 빙빙 돌린 답이 나오죠. 직접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또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좋은 결실이 나타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같은 대부분 에고들이 하기 때문에 뭐 머리 그 왜 깎아? 군대를 안 갔나? 그럼 방위병도 안 다녔다 그 사람은. 왜 머리 깎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본인이 만들어내야지. 정치가가 본인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본인이 만들어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들이 좋은 판결을 내려서 좋은 결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타나죠, 그게. 예.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상하게 현실이 되지 않는 것만 해놓고 나서 현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가죠. 시간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세요. 현실을.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새겨서 현실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트럼프는 미국에서 손자병법이라도 공부해서 나름대로 현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현실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오히려 또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고는 항상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은 그 불안이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 불안한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불안이 영혼에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사이파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불안한 일을 자꾸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항상 불안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원인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의 인생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이 불안을 벗어나는 법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불안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현실이 곧 행복입니다. 아셨죠? 이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패턴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을 벗어나는 길을 거스름길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거스름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불안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할 것을 영혼에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거 하고 엉뚱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스름길은 그와 같은 자의식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예,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정한 대로. 굳이 에고가 따지고 계산하지 않더라도 현실에 필요하면 그것을 영혼에 직접 각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할 거를 영혼에다가 각인시키면 그 영혼은 행동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요. 거기다 사이파워를 통해서 그걸 완성시켜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거 하니까 머리 깎으면 감옥에 가든지 군대를 가야죠. 그 사람은. 그러고 앉아서 무슨 당대표라고 앉아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웃겨요. 그게 코미디 영화 찍는 거죠. 그게 정치라는 건지 코미디라는 건지. 거스름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은,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에고들은 돈을 벌면은 아이들 학비를 마련한다고 해요. 그런데 학비 마련이 안 돼요.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러면은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돈을 벌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학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비를 영혼에 각인시켜 놓고 일을 하면 학비가 나와요. 그런데 에고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려 그러면 학비가 안 나와요. 빚만 져요. 이렇게 학비를 직접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을 거스름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또 마찬가지로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번다 이거예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이 회원들끼리의 모임도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참가하고 또 돈이 없으면 외면하는 식이 아니라, 자기가 좀 돈이 있으면 또 돈 내고 들어서 있다가 또 돈 없으면 참가도 안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참가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거스름길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회원이면은 당연히 회비를 내야죠. 그렇지 그 회비 가지고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자기가 오면 내고 안 오면 안 내고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생각도 간단한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돼요. 예. 또 이 사무실 비용도 돈을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돈을 벌어서 사무실 비용을 내야지
이러니까 사무실 비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영원히 없잖아요. 사무실 비용이.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당연히 사무실 비용을 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일을 하여서 버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무실 비용을 내야지 하는 책임감이 있으면은 일이 틀려요. 벌써 들어오는 일이. 그러니까 왜 나는 일이 잘 안 들어오나? 쓸 데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나 나는 사무실 비용도 내고 가족도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책임감으로 들어있으면 그러면 돈이 너 필요하겠구나 하고선 와주지만 필요 없으니까 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움직일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움직일 줄 알려면 거스름길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학비를 내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마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비용을 내기 위해서 하는 현실을 마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마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거스름길인 것입니다. 현실이 내 마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거스름길입니다. 그리고 거스름길을 통해서 살게 되면 있는 현실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바뀌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나 거스름길로 사는 사람은, 살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현실 따로 자기 따로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못 따라가요. 그러나 거스름길로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각인시켜서 하기 때문에 현실이 내 마음을 따라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으로 직접 성공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 테이프를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스름길의 주체는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의식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의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의식이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스름길의 주체는 생각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뻗어나가는 영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거스름길은 영혼의 힘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는, 이 생각하는 머리는 단지 영혼의 힘이 성취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걸 또 거스름길을 아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거스름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해요. 거스름길을 아는 사람은 해요. 해내기 위한 영혼의 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를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스름길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지바현이라고 있습니다. 지바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도 같은 건 아니지만, 도보다는 좀 작은 거지만 우리하고 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이 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분보다는 크고 뭐 다 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바현에 가면은 마쿠아리 메세라고 하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20년 전에는 대단히 유명했는데 요즘은 좀 별로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마쿠아리 메세는 전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전시장인데 현재 나리타 공항에서, 나리타 공항이 국제공항이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공항이 인천에 있죠. 그리고 김포에 있는 것은 국내선을 주로 하고 뭐 일본같이 가까운 데는 가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나리타 공항이 일본의 국제공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포공항 같은 게 뭐예요? 네? 하네다? 하네다 공항은 우리나라 김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마쿠아리 메세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저 그림이 저것도 지금 마쿠아리 메세입니다. 저기가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 전시장이 만들어진 이유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막부알이 메세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시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입니다. 땅이 없는데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시장이라는 것이 아무데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공항하고 가까워야 되고 또 가능하면 동경에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공항인 나리타에 가깝고 또 동경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야 하는데 이 전시장을 세울 만한 크기의 땅이 없는 것입니다. 땅이. 빈 땅이 없는 거예요. 넓은 땅이. 그래서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결국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는 거스름길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나리타 공항에서 가깝고 또 동경에 들어가는 길목에 전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곳은 대체로 지형이 모두 산으로 되어 있어 평지가 없습니다. 그 지바이어는 산이 많아서 평지가 없다 이거예요. 또 그 산을 빼면 앞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전시장을 만들 장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머리를 써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무슨 마음 안에서 한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든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아, 본인들은 지금 어려워서 죽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고 왔는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한 몇 분 생각하더니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친구들이. 예?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쪽은 바다, 한쪽은 산이라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잘라 바다를 메꾸십시오. 그러면 바다도 평지가 되고 산도 평지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산을 잘라 바다를 메꾸나요? 아니 어떻게 자르다니요? 산을 깎으면 흙이 나오고 산을 깎으면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르면은. 그럼 그 흙을 바다에 넣어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막부알이 메세입니다. 예. 산 잘라서 바다 메꿔서 만든 게 막부알이 메세예요. 예. 이걸 일반인들은 생각 못하죠. 왜냐?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겠다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하겠다는 힘을 갖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잘라 바다를 메꿔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스름길은 이렇게 원하는 결실을 현실에 나타나기 위한 생각을 하면 있는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해야지 하는 힘을 통해 생각을 하면 될 길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거스름길은 힘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고들은 방법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힘을 통해 생각을 하면 될 길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스름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라는 결과를 미리 정하고 그 정한 결과를 영혼에 각인시켜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결과를 미리 정하고 전시장 만들 것을 미리 정하고
그 정한 결과를 영혼에 각인시켜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그것을 따라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했던 결과는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스름길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책임지고 현실에 나타나게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대로의 정한 대로는 책임감이 들어있는 말로 그 책임감이 영혼에 각인되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한 대로의 정한 대로는 반드시 된다고, 전시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그런 책임감이 들어있으면은 그 책임감이 영혼에 각인되어서 현실에 그렇게 나타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거스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거스름길로 사는 방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스름길은 보통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일단 방법이나 계산보다 거스름길은 방법, 계산을 먼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방법하고 계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방법이나 계산보다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를 해요. 한다를. 반드시 된다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잔머리만 써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망부기처럼.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화투 중에, 화투 있죠? 화투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등장하는 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광입니다. 다른 데는 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비광에는 사람이, 우산 쓴 사람이 나와요. 그죠? 일본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일본의 유명한 게임 회사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닌텐도라고 하는 그 회사가 옛날에 만든 게 바로 화투입니다. 화투의 원조는 닌텐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화투 중에 비광 안에만 사람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은 덮어놓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유명한 거기에 실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비광의 이야기는 실화로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인 오노 도흐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우산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서예가 오노 도흐시예요. 그 사람이. 이 오노 도흐시가 이 젊은 시절에 한 30살쯤 무렵쯤 됐을 때 지가 아무리 그 연구를 하고 뭐 글씨도 많이 쓰고 뭐 많이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자 에라 때려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낙담을 하면서 비 오는 길을 산책하던 중, 산책하는데 그 비가 많이 오니까는 그 냇가에 물이 많이 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개천물이 불어나니까 결사적으로 그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 기어오르려고 점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구리지만 그 이파리가 몇 개 붙어있지도 않은 거 거기 갖다가 계속 점프를 하니까 될 턱이 있나요 그걸? 그러니까 오노 도우가 그걸 탁 보면서 웃었어요. 야, 이 미련한 미모라, 네가 그렇게 애쓴다고 그게 되겠냐 이놈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개구리 한 마리가 결사적으로 점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버드나무까지에 뛰어오려는 개구리의 힘이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서 이 불가능해가 보이니까 이놈아 네가 그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얕잡아 봤어요. 그래도 개구리는 오노 도우가 얕잡아 보건 뭐하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또 뛰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휙 하고 불더니
나뭇가지가 개구리 가까이에 휙 하고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얼른 그 나뭇가지 위로 펄짝 뛰어올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 친구가 뭘 느꼈겠어요? 미물은 네가 아니고 나다. 너는 나보다 정말 훌륭하다. 오노 도시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낙담하는 마음을 접은 채 열심히 하고 또 하여 일본의 3대 서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노 도시의 스승은 개구리였던 거예요. 이렇게 거스름길은 두뇌보다 기필코 해낸다는 책임감으로 힘을 통해 정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힘만 잃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전부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우주예요. 우주가 우주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를 써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된다고 믿고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인내를 갖고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름길로 사는 사람은 실패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뭐겠어요? 성공하기 전에 그만둔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스름길로 사는 사람은 될 때까지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존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의 법칙이 있어서 한 번에 없어지질 않아요.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법칙을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힘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힘은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데, 이 두 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지만 그 존재는 같은 한 몸이에요. 자석처럼 같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중에서 하나는 뻗어나가고 하나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강해져 한순간에 갑자기 상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망국이도 그만뒀고 백성들도 뭐 수백만인지 수천만 명인지 관광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서 곧 나라가 허물어질 것 같지만 아직도 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북도 이미 다 망한 거예요. 아직도 안 망하고 저러고 있는 건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래요. 지금 이미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정권은.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는 안 망합니다. 저도 또 질질 몇 달 이상 끌어요. 그 이유는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대단한 이 뭐라 그럴까 손자와 같은 이렇게 병가나 병역가나 또 나처럼 이렇게 길을 통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끌어당기는 힘이, 왜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야지 단단한 겁니다. 근데 끌어당기는 힘이 30%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져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하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40%, 50%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30% 이하가 되면 그때부터는 뻗어나가는 힘이 강해져서 갑자기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름길로 사는 사람은 기의 흐름을 파악해 성취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병법가는 적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아직 싱싱한 데 갖다 공격하면 자기가 깨지죠. 그래서 훌륭한 병법가 역시 기의 흐름을 파악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존재의 법칙이 남아있을 때 포기를 하거나 또 공격을 하면 그 일은 실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같이 그 오노 도처럼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더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상황에서는 공격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이렇게 거스름길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름길은 실패 없는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 없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거스름길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는 별거 아니잖아요. 이 별것도 아닌 그 하루를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하루를, 그 별것 없는 하루를 쓰는 자하고 하루를 버는 자의 차이는 그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먹고 할 일 없으면 하루를 보내버려요. 뭐 할까 하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쓰는 자하고 또 하루를 버는 자의 차이는 미래가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거스름길의 큰 특징은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계획성 있게 하나씩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기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오늘을 살지만 생각은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은 미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은 특별한 실수가 없이 완벽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계획성 있게 살기 때문에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그 하루를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황금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어서 걱정 안 하려면 황금률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우주는 황금률에 의해 존재하며 또 바뀌고 소멸합니다. 때문에 끌어당기는 기운 70%와 뻗어나가는 기운 30%를 반드시 지켜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존재하려면 끌어당기는 힘 70%와 뻗어나가는 힘 30%로 되어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끌어당기는 기운 70%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저축, 돈을 저축하는 저축을 의미하고, 뻗어나가는 기운 30%라는 것은 투자나 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을 때 일찍 습관을 들여야만 나중에 큰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20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0대부터 황금률을 지키면 절대로 나이 먹어서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번 돈의 70%는 저축하고 나머지 30% 안에서 생활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 같은 말을 해라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벌어서 70%를 저축하고 어떻게 30% 가지고 먹고 사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렇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번 돈을 다 써도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0분의 1이라도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몇 달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드디어 생활비보다 저축한 돈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70대 30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7대 3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와 같은 우주의 법칙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건 7을 표시하는 거고, 이건 3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황금률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3을 우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뭉친 힘 70%와 뻗어나가는 힘 30%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힘 30%의 활동으로 뭉친 힘 70%는 더욱 안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30%를 벌면 벌수록 70%는 불어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뭐 3끼에서 4끼 먹으면 5끼 정도 먹겠지. 응? 젊었을 때는 돈을 못 벌어서 3끼 먹었다가 나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30끼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먹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점점 더 불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뻗어나가는 힘 30%의 활동으로 뭉친 힘 70%는 더욱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때문에 거스름길을 가는 사람은 인간의 길보다 이와 같은 우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한 70%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70% 있는 걸 또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빌려주거나 갑자기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빌려주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황금률을 깨는 결과가 돼요.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결과가 돼요. 절대로 허물지 말아야 합니다. 정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집에다 대고선 먹여 살려주세요. 그걸 하더라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 안에서만 빌려주세요. 허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만회하는 것은 멀고도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망한 거 보존하려면 그 망한 거 보존 상태가 한참 가요. 우주는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허물어진 그 상태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때문에 쉽게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좀 잘 산다고 의시되다가 남 빌려주거나 해가지고선 쫄딱망해서 나이 7, 80이 넘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그런 거지 같은 생활을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경제활동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황금률을 지키면 모아둔 70%가 작용을 하여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20대 때부터 여러분들이 황금률을 지키기 시작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거스름길을 택해서 살면 이렇게 행복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률을 어기고 또 거스름길도 안 살고 자기 기분 좋은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강의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또 사이파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귀로 듣고 이해는 하였지만 아직 그 실체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선 이해한 것은 에고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실체를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터득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육각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이파워 과정을 등록하시어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이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이파워도 정식적으로 가르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거스름길을 마음에 새겨 반드시 행복한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거스름길은 건강과 화목 그리고 안녕과 풍요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실패 없는 성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슬러 현실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스름길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